지금 이제 산티토시에서 게임 서버 개발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지금 바로 그냥 기존의 개발 환경 이제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나중에 문제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시코프를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개발형 저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환경인데 기존 개발형을 보면 이게 일단 IDC에 있거든요. 지금은 AWS 이전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IDC 두 개, 한 개는 테스트 서버 IDC고 하나는 라이브 서버가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방법은 저 테스트 서버 같은 경우는 로컬 코드를 그냥 알싱크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 서버에다가 저거 들어가서 이제 배포 요청하면 스테이지 서버를 그냥 못 떠와서 라이브 서버에 지금 뿌리고 있어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뭐 알싱크든 뭐 다른 툴이든 서버에다 그냥 배포만 하면 사실 괜찮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배포만 안 하고 이 서버들이 거진 한 5년 정도 됐어요. 저는 여기 1년밖에 안 있었지만 계속 IDC에서 사용하는 서버들인데 그래서 5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SSH로 접속하면서 계속 작업을 계속 해왔죠. 거기서 해오면 뭐 파일도 남고 스크립트도 남고 뭐 원하는 패키 설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서버들이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서버는 다른 게임 돌리다가 저희 게임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말 그대로 이제 블랙박스가 된 거죠. 눈덩이처럼 계속.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한 6개월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로컬 디버깅이 어려워. 그리고 다중 테스트 서버가 필요할 때 좀 어려웠고 특히 이제 버그 발생 시에 환경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때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시코프 툴을 사용해서 인프라 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AWS로 인프라를 이전하게 되어서 다행히 그래서 작업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로컬 디버깅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보면 로컬 서버가 아니라 로컬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서버에 배포를 해서 여태까지 디버깅을 대부 서버에서 했어요. 근데 이 대부 서버에서 PHP 디버깅 같은 경우는 대부 서버에 디버깅 요청을 날리면 저기서 그 로컬 쪽으로 훅을 날려야 되는데 대부 서버가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고 저희가 폰트 포워딩이 안 돼서 디버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필요했어요. 저기는 그냥 배포만 하고 로컬 서버에서 대부랑 테스트 디버깅을 다 하자라는 로컬 서버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태 5년 동안 이게 없었냐는 아니죠. 있었어요. 베이그런트 박스가 저희 회사 구글 드라이브에 돌아다니던 박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돌려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돼가지고 아무도 안 써요. 솔직히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안 돌아가고 사실 동일한 확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쓰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진짜 데브 서버에 로그 남기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환경 정의가 코드 혹은 뭐 다른 형태로도 어떻게 남아있었으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테스트 서버의 필요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3개예요. 각각 스테이지별로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배포 전에는 스테이지 서버에서 작업을 다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독 이 스테이지 서버에서 좀 2개 이상의 테스트, QA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한 대다 보니까 한 대인데 그 한 대를 또 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뭔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한 대를 더. 그래서 되게 무식하게 그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시간대로 스위칭하면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실수 유발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 많이 스위칭하다가 그 라이브 서버로 들어갔을 때 그 라이브 그 이슈가 좀 발생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를 따라서 찍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생겼죠. 근데 이게 제일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전에 게임 하나에서 라이브에서 광역으로 버그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면 급하게 이제 라이브를 하게 붙여서 솔직히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난감했죠. 솔직히 저희 라이브에서 환경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청 좀 난감했는데 진짜 급하게
라이브 서버 한 개 가져와서 루트 파일 시스템 덤프해서 한 개를 띄웠습니다. 근데 다행, 불행 중 다행히도 동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찜찜하잖아요. 좀 정확하지도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건 사실 이미지 하나가 있었으면 바로 찍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에 이전해야 돼요. 근데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어 환경은 제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성하면서 이미지 만드는 거 쉽잖아요. 이미지 만들고 이왕 할 거 뭔가 인프라 자동화까지 해보고 싶다 해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시코프트를 사용했었는데 뭐 이미지 하나랑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인프라 정의만 가지고 생성, 수정, 삭제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할까 솔루션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해시코프트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주변에서 뭐 베이그런트, 앤서블, 패커, 앤서블은 버튼 아니지만 앤서블, 소리스, 패커, 테라폼 등을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걸 사용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로컬 디버깅 같은 그 문제들은 그 로컬에서 동일한 환경 생성을 못해서 발생한 건데 그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로컬 프로비저닝, 두 번째는 인프라 프로비저닝인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툴을 좀 보다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베이그런트, 두 번째는 테라폼을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그런트로 로컬 서버 구성 관련된 건데 베이그런트는 다들 아시죠? 그 개발 환경 뭐 셋업해주고 하는 좀 편리한 우리적 부인을 띄워주고 그래서 베이그런트 같은 경우는 사용은 되게 편해요. 작성도 쉽고 프로비저닝 할 명세 파일을 작성하고 그냥 그걸 베이그런트 업이랑 뭐 프로비전만 하면 로컬에 이제 VM이 하나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필요한 로컬 환경이었는데 제가 게임을 두 개 맡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단일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좀 여러 환경이 필요했었어요. PHP 7, 5를 동시에 돌려야 돼서 그래서 단일 멀티를 둘다 구현했죠. 그 베이그런트 파일 많이 보셨겠지만 단일 머신 같은 경우는 되게 정의가 간단해요. 호스트 네임이랑 이 베이스 이미지로 뭘 쓸 건지 저는 우분투 16.0 썼었고 뭐 호스트 게스트 간의 포트 포워딩 그리고 이거를 로컬에서 어떻게 키울 건지 저는 버추얼박스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M에 뭐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비전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용하고 조금 빠졌긴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게임 1 프로비전 로컬 프로비전 코드는 저게 이제 끝입니다. 포트 포워딩은 뭐 마이너스 디스 이런 거는 다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네 위에서 원하는 설정들을 조금 더 많이 작성했던 건데 특히 근데 이제 로컬 프로비저닝을 띄우면 어쨌든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내 깃허브에서 그 프로젝트를 떼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프라이빗이다 보니까 그냥 못 떼어오고 키가 필요한데 이제 키를 올리는 걸 작성하기 좀 귀찮고 해서 베이그런트 SSH 포워딩이 있더라고요. 호스트 SSH 키를 그냥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로 땡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베이그런트의 그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이 제가 찾을 때는 없어가지고 그거는 위와 같이 그냥 인라인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호스트 베리어블을 그냥 넘겨서 바로 설정되게 해야겠습니다. etc 프로파일 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중 머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베이그런트 파일은 이제 다중 머신도 지원을 해요. 되게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그 머신에 대한 define 블럭이 추가돼요. 저런 식으로 config vm define 해가지고 한 개는 default, 한 개는 page5 해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곳 안에서는 사실 위에서 봤던 단일 프로비저닝이랑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VM 네임을 디폴트나 page5로 바꾼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처음에 쓸 줄 몰랐는데 그 단일 파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시퀀셜하게 프로비저닝이 진행되는데 그 다중 머신을 쓰면 저 프로비저닝 1 저기서 정의한 프로비저닝이랑 그 프로비저닝 3라 되어 있는 건 이게 시퀀셜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된 다음에 마지막 되고 그 디파인 된 것이 마지막에 실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베이그런트 4종류씩 사용하시면 저 실행 순서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동일하게 디파인을 좀 다르게 해서 두 개의 로컬 서버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컬 머신 열어내면 그냥 베이그런트 업 뒤에다가 그 머신 이름만 지정해주면 할 수 있어요.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이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 그 디렉터리인데, 그래서 로컬 쪽에 보면 뭐 베이그런트 파일 있고 거기 올릴 컨피그 파일스 있고 스크립트들 이런 환경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리모트 제공이 되게 편해졌고 그냥 바로 로컬에서 리모트 접속하면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뭐 환경은 그냥 바로 만들 수 있고 디파인만 하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GitHub 같은 경우 같은 데다가 베이그런트 파일을 그냥 올리게 되니까 모든 환경 구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사실 이 어려웠던 점이 베이그런트는 되게 사용하기 쉬웠는데 레거시가 어려웠죠. 저희가 레거시 코드가 사용하는 패키지 출력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패키지 매니저를 안 사용했어요. 그 기존 코드들이. 그래서 이거를 엄청 무식하게 실행하면서 패키지 없다 뜨면 계속 설치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버 기존 CentOS 5.8인데 새로운 환경은 우분투 16.04라서 OS 충돌이 아니라 뭔가 안 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뭐 세션 아이디가 이상하게 생성된다거나 패치는 하는데 조금 힘지만 그런 것들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랑 코드를 다 걸러야 되고, 로컬 서버에 DB를 자체 구성하는 게 DB 스키마도 추적이 안 돼서 이것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아진 점은 서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들어가면 필요한 것만 딱 있고 로컬 이동이 쉬워지고 추적도 편해졌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 구성이 편해져가지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그런트가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금방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제 인프라 관리인데 그때는 테라폼이랑 패커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해봤는데, 저희가 어차피 AWS 인프라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AWS 기반으로 바로 재구축하자 처음부터. 그래서 그때 알아본 게 이제 테라폼이었어.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있긴 한데 좀 들어보니까 그냥 좀 별로 쓰고 싶진 않아서 바로 써보고 싶던 또 테라폼을 써봤습니다. 뭐 크게 막 이슈는 없어가지고 지금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그냥 테라폼 정의 파일 TF 바스로 인프라를 정의하는 파일을 작성하고, 테라폼 플랜을 하면 실제 적용하기 전에 이거를 실행하면 인프라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걸 뭐 실행해보고 맞다 싶으면 적용을 해서 테라폼 어플라이, 그러면 인프라 출력값도 출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스턴스 띄운 다음에 나 그 퍼블릭 IP 뽑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접속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플로우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폼 같은 경우는 TF 파일로 그 환경 정의를 관리하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 TF예요. AWS 인스턴스를 게임 서버라는 이름으로 AMI는 이걸 써서 그 인스턴스 타입 T2 스몰, 그리고 그 SSH 키는 데프 키를 쓸 거다. 뭐 서버넷은 어디에 있고 시큐리티 그룹은 이걸 쓴다. 이걸 다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서브넷 아이디가 지금 하드코딩 되어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드코딩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테라폼은 이제 리소스 간의 데이터 청소가 가능해서 저런 식으로 VPC, 서브넷 인스턴스를 정의해두면 서브넷에서는 VPC 아이디, 인스턴스에서는 서브넷 아이디를 저런 식 변수로 참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VPC 사이드에 올라가고, 이거는
그 실제 인프라를 적용할 파일에서 값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왼쪽처럼. 그래서 devtf 같은 경우는 모듈 블록을 작성하고 소스 나는 이 모듈을 쓸 거다. 그래서 저기 스테이징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변수를 던져줘요. 네임, 엔바이러먼트, 자기 VPC, 사이드들을 던져주면 저 모듈로 다 들어가서 그 리소스들이 나한테 다 넘어와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키지 블록을 또 임포트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져와서 쓰는 건데 테라폼 모듈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 바디를 작성해 놓고 거기다 그 배력을 던져주면 채워서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함수라고 보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 단위는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컴퓨팅 모듈만 나누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는 VPC, 서브넷 이런 거 관리하고 그 컴퓨트는 인스턴스, 키페어 이런 걸 정의했던 모듈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일들을 모두 막 직접 작성 안 해도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다르게 해서 네트워크 컴퓨터 모듈에 던져주면 해당 환경에 맞는 이제 인프라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디렉터리인데 로컬 말고 클라우드 디렉터리를 보면 인프라가 테라폼 디렉터리예요. 그래서 env 밑에는 dev, stable, stage가 있고 그 인프라 밑에 모듈이 있죠. 그래서 dev, stable, stage에서는 저 모듈을 가져다 쓰고 있고 저 main tf, 그 스테이지 main tf 이런 걸로 실행을 하면 모듈에 들어가서 자기에 맞는 인프라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인프라 적용 다 되었어요. 나도 VPC 뭐 어떻게 사용할 거고, 시큐리티를 뭐 쓸 거고, 인스턴스 여기다 배치할 거고 다 되는데 문제는 저희 아까 그 dev TF에서 봤을 때 AMI ID 받았잖아요. 물론 AMI ID가 AWS에서 제공하는 기본 AMI면 하드코딩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게 이미지가 없어서 계속 프로비저닝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에 골든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환경에 맞는 AMI, 커스텀 AMI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성할 거냐 하면 사실 AWS 콘솔 들어가서 띄운 다음에 프로비저닝하고 그 스냅샷 찍어서 아이디 빼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하기도 귀찮고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진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HConfig에서 패커라고 해서 그 머신 이미지 생성을 자동화 해주는 툴이 있었어요. 이 과정 그대로 하더라고요. 패커 빌드, 컨피그레이션 주면 생성하고 그 프로비저너를 지정할 수 있어요. 패커도. 그래서 프로비저닝하고 스냅샷 찍고 AMI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소스는 다 파괴시켜주고 그래서 아이디만 이제 출력해줘요. 그래서 패커 빌드 웹 야물이라는데 야물 파일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제이선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겼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EBS 타입으로 그리고 우분투 16.004를 베이스로 저 베이스 쉘을 프로비저닝 해달라 그리고 다 되면 매니페스트 제이선에 출력을 저장해달라 라는 명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베이스 SH가 들어간 AMI 생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네, 저기서 말하는 베이스 SH는 로컬 서버 구축시 사용한 스크립트랑 동일해요. 동일한 환경 구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패커 빌드 야물을 하면 매니페스트가 이제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매번 빌드한 건데 위에서부터 오래된 순입니다. 맨 아래가 최신 AMI 빌드죠. 보면 저기 아티팩트 아이디 있잖아요. 리전 콜론해서 AMI 아이디 써있는 거. 그래서 저 AMI 아이디를 가져와서 테라폼에 넣어주면 저희가 아까 생성한 AMI를 테라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매니페스트 JSON에 남다 보니까 AMI 아이디를 복사해서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JSON이니까 JQ라는 그 JSON 쿼리 툴인데 JQ로 그냥 AMI들 최근 AMI들 뽑아서 테라폼 변수로 남겼어요. 테라폼 변수는 그 테라폼을 프로비저닝 할 때 테라폼이 알아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변수 파일이거든요. tf 바즈라고.
그래서 저 AMI 아이들을 가져와서 TF 바스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저기 인프라 밑에 바스에서 스테이징 AMI TF 바스 있잖아요. 저기에 패커가 남긴 그 AMI 아이디가 남아요.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 할 때 바스로 저기 경로만 지정해주면 알아서 잘 읽어와서 그거에 맞게 프로비저닝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패커 빌드만 하고 빌드 스크립트 저기 이걸로 빌드하고 테라폼에서 그냥 어플라이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임포트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뭐 패커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테라폼이 이제 이미지 가져와서 자기 정의 파일에 합쳐가지고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만든 이미지는 테라폼 아니어도 AMI AWS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하고 싶던 구성을 했어요. 그 패커로 이미지 만들고 테라폼으로 정의해서 각 서버에 맞는 프로비저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려웠던 점은 테라폼 왜냐면 학습 비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인프라가 좀 테스트 서버 인프라가 단순해서 좀 그래서 수월했지만 이게 인프라가 복잡해지면 좀 할 게 많더라고요. 모듈화도 잘해야 되고 디렉터리 설계도 잘해야 되고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학습 비용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프로덕션에 적용하신다고 하면 학습 비용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테라폼에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 이슈가 해결되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고 그래서 버그를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버그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제일 좀 문제라고 했던 거는 제가 하는 방식을 검증해줄 분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테라폼을 사용이 지금 제가 혼자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는 IAC가 없고 콘솔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니즈? 뭐 이런 게 아직 없나 봐요. 그래서 뭔가 검증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 이걸 잘 몰라가지고 좀 돌아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아진 점은 있죠. 이것도 서버가 좀 클린해졌어요. 깨끗한 서버 올려주고 프로비저닝이 엄청 펴가지고 테라폼 어플라이 하면 바로 되니까 그리고 이것마저도 인프라 구성이 다 이제 정의 코드가 나오니까 추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인스턴스 내림 뷰에도 정확히 동일한 환경 구성이 가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워킹 타임이 보통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띄워놓고 퇴근하면 그냥 없앨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3분의 2 절감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다시 띄워주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도 그 로컬 서버는 좀 편했는데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남아있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일단 로컬 서버의 환경 구성성을 즉시 못 따라가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로컬 서버랑 그 인프라 서버 코드를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로컬에서 변경을 하면 제가 직접 이걸 변경해줘야 돼요. 따라가서. 물론 혼자 하고 있어서 이걸 즉시 따라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된다면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협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데 저 혼자 할 때는 아직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협업을 할 때는 테라폼이 TF 스테이트라고 그 인프라를 생성하면 그 인프라 상태에 대한 상황을 남겨줘요. 스테이트로. 그러면 나중에 인프라가 변경됐을 때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떤 것만 변경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트가 여러 명이서 공유가 안 되면 한 사람이 다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스테이트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프로비저닝 할 때 잘못된 프로비저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스테이트나 TF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혼자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저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테스트 서버 환경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덕션 서버는 아직 적용을 못 해봤어요. 뭐 DB나 뭐 캐시 생성을 포함된 왜냐면 지금 프로덕션에 이전할 때 저희가 레디스에서 다이나모로 이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 다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에 아직 적용을 못 해봤고 그 이전 코드 이전이 다 되면 이제 프로덕션 인프라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AC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데브옵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한다고 해서 전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정착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 사실 기술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 강해서 저거는 좀 잘 설득이랑 그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 프로비저닝이랑 코드 배포 프로세스의 개선 여지가 가장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테라폼을 프로비저닝 할 때 거기 코드까지 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코드 배포할 때 항상 인프라를 재프로비저닝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코드 배포 프로세스를 아예 뭐 앤서블 이런 걸 빼서 프로비저닝 된 이후에도 배포만 할 수 있게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SSDC 접속으로 뭔가 다른 작업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배포 프로세스는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급하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재현 가능한 환경을 구성을 했어요. 저도 이제 편하게 하고 있고 아직 개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게 회사에서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POC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AC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작업 들어가면 실수가 많은데 이런 걸로 하면 자동화가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 학습 비용이랑 구축 비용은 감안하셔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는 좋아요. 베이그런트, 뭐 테라폼, 패커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베이그런트 박스를 한 개 받았잖아요. 근데 툴은 좋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도구도 도구지만 그 툴에서 사용하는 뭐 테라폼 TF 파일이라던가 그 베이그런트 파일 이런 거에 대한 버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IAC에서는. 네, 사실 이게 없으면 뭐 누가 테라폼을 쓰든 그런 거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